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도지은입니다. 오늘 화요일장도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시장 오늘 오전장부터 살짝 눌리더니 지금은 다행히도 낙폭을 축소해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잠시 뒤에 이정수 위원님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 번호고요. 또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오늘 위원님과 상담 가능합니다. 또 방송이 끝난 뒤에도 저희가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있거든요. 실전 매매 정수라고 정확하게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위원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은요 무료 방송 여신다고 합니다. 이게 깜짝으로 열리는 거기 때문에 방송을 잘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혼자서 이제 호탕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오늘 화요일장은 무료 공개 방송을 여신다고 합니다. 샘플러스 서울경제TV로 들어오셔서 홈페이지에서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방송이 끝난 뒤에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만 딱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미리 들어오셔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 위원님, 단기 상승 구간이라고 이번 주장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오전장 조금 눌리고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큰 흐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단기 상승 구간이라고 이번 주서부터, 지난주부터 얘기했죠. 지난주서부터 해서 계속 단기 상승 구간으로 이제 접어들 거다 얘기했고, 이번 주도 계속 단기 상승 구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흐름인데, 일단 전일날 해서 일단 코스닥 지수가 전고점을 먼저 돌파를 했습니다. 자, 한번 지수를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 상황을 좀 전개를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한번 코스닥을 먼저 보게 되면 어제 692.64 먼저 돌파를 했죠. 이게 시장이 약세장이 있을 때에서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질 않아요. 코스피가 넘어가야지만 코스닥이 넘어가거나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오히려 지금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이 먼저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게 최근에 좀 기이한 현상인데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휴장이었지만 계속 강세 흐름을 보여줬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비과세를 내주겠다 하면서 호재가 반영이 되면서 미국 시장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딱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확진자가 있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늘어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날씨가 따뜻할 때마다 어느 정도 이제 없어지는, 그래서 거의 이제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이제 끝물이 아닌가라는 정도의 이제 흐름을 좀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강세 흐름들이 미국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제 중국 시장이 2%나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지만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이렇게 강하게 2%대 강세를 보여줬고, 오늘 미국 시장이 열릴 테지만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강세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자체적으로 어제 말씀드렸지만 전고점 돌파가 나올 수도 있고 빠져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돌파가 나올 수도 있고 빠져도 상관없다. 어차피 빠지면 저점 매수하면 되고 다시 조정받다가 다시 올려칠 거라 그랬죠. 자, 다시 한 번 더 코스닥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시장이 약할 때에서는 코스닥이 더 먼저 빨리 무너지거나 재빨리 빠집니다. 코스피보다 먼저 빠져요. 그런데 지금 코스피는 빠지는데 코스닥이 안 빠진다는 건 지금 시장이 강하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고요. 또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동안 많이 못 갔기 때문에 코스닥의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특히 IT 섹터 종목들이 다시 강하게 움직여주다 보니까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지수는 안 빠지는, 그래서 어제도 코스닥 종목들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지는 개수가 좀 더 많았지만 어제 IT의 강세,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PCB라든지 반도체 장비주들의 강세 흐름에 맞춰가지고 코스닥 지수가 어제 좀 강하게 좀 버텼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일부 제약주들도 강하게 하지만 제가 볼 때에서는 올해 내에서 가장 그래도
편안하게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쪽은 IT 부품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공개 방송을 해드리는 것도 최근에 통신장비주들 많이 움직였죠. 여러분들 뭐 삼지전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오늘 굉장히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드릴 텐데 뭐 주성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뭐 옵토론텍 어제 말씀드린 옵토론텍도 거의 이제 16% 정도 이제 올라가는 그러니까 최근에 일주일 만에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지금 코스닥 IT 장비주에서 생깁니다. 물론 다른 섹터, 다른 종목들에도 생겨요. 오늘 보면 오늘 원자력 관련주들이 어제 바라카 뭐 원전 얘기가 나오면서 강하게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저도 좀 주의 깊게 좀 보고는 있거든요. 근데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제 특징 아시죠? 많이 급등한 상태에서는 웬만하면 잘 따라가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하나가 있긴 있었는데 오늘 그걸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시장이 코스닥의 정고점을 이렇게 돌파했다라는 것은 시장이 강하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강하다라는 걸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돼요. 단기 상승 구간에 있고 시장이 이제 약하다라는 마인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 많이 들어보면 이제 차별화장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바닥 종목은 안 가고 이제 가는 것만 계속 가는 차별화장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직은 그 장은 아니에요. 아직은 순환매장과 그러니까 아직 못 간 IT 부품주들에 대한 순환매와 그 다음에 강한 종목들, 그러니까 그 전에서는 시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한 종목들을 엔터를 치거나 강한 종목들을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또 빠질 거를 생각을 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강한 장으로 돌변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위치에서 못 간 종목 다 바닥에 있는 것만 봐요. 오히려 역공을 해야 됩니다. 강한 놈을 쳐야 돼요. 그래야지만 강한 놈은 부러지지 않고 강한 놈은 계속 가는 특징.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안 건드리기 때문에 강한 종목들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늘의 제가 투자 전략은 코스닥 정고점 돌파에 따른 강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종목들도 정고점 돌파에 따른 강세가 이어질 겁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SNU도 언급해드렸을 거고 잠깐 차트를 보게 되면 SNU도 언급해드렸을 거고 KH바텍도 언급해드렸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한 종목들이 계속 가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쿵하고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계속 가요. 그러니까 가는 것만 계속 가고 바닥에 있는 애들은 안 가고 바닥에 쑤셔박혀 있는 애들은 계속 바닥에만 쑤셔박혀 있고 가는 놈들만 계속 가는 이런 차별화장이 조만간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순환매는 조만간에 이제 시장이 정고점을 돌파하고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에서 그러고 나서도 한 1개월, 2개월, 그러니까 올해 한 3월달, 4월달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바닥에 쑤셔박혀 있다. 걔는 세력들이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걔는 이제 소외된 거. 그런데 더 이상 보면 안 되고 3월달, 4월달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안 간 애들은 이제 접어버리고 가는 애들 위주로 해서 이제 차별화장이 이제 돌아야 할 텐데 아직까지는 순환매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KH바텍이라든지 SNU를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가는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게 되는데 그래서 정고점 돌파에 따른 이런 이제 돌파 패턴 매매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보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의 그 매매 전략 자체가 바닥주 괜찮고 거기에 따른 거그 플러스 바닥주 플러스 정고점 돌파 패턴에 이제는 주목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최근에 이제 원익 QNC 같은 종목도 바닥에 있는 종목이 아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꽤 많이 줬어요. 이것도 원익 QNC도 꽤 많이 뭐 7%대 넘게 수익을 좀 줬던 것 같은데 이 종목을 어쨌든 이렇게 강한 바닥에서 이게 정고점 돌파하는 흐름들이 이게 나와주는 물론 이제 조정받으면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3에서 5% 수익이 나는 분들한테는 최소한 절반 이상은 무조건 팔아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밀리게 되면 어제 팔 걸 그저께 팔 걸 이런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3에서 5% 정도 수익 나면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전량 다 팔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50% 그리고 적당하게 50% 내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렇게 매매 대응을 하시면 제일 좋은 장이다라는 말씀 일단 시장 말씀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가는 종목만 선별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장이 계속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바닥에서만 움직이지 않는다, 소외받았다 하면 앞으로 더 힘든 싸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매일 한 종목씩 표적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드렸던 종목은 SKC 솔믹스로 현재 수익률이 한 1% 정도 안정적인 수익권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차별 종목 장세에서 갈 종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화면으로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시죠. 네,
네,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자, 하나마이크론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재료 장비 이런 쪽에 이제 반도체 부품주 쪽인데,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눌리는 바람에 오늘 아침서부터 개파락이 나오면서 흔들리는 바람에 반도체 장비주들,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들이 오늘 좀 밀리기는 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밀리게 되면 강한 종목들을 조정받을 때 여러분들이 강하게 이런 종목들을 저점 매수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강한 종목들은 빠졌다가도 다시 강하게 위로 팍 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달리는 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약세장이 아니기 때문에 강했던 종목들이 꺾이면서 쿵 하고 빠지는 게 아니고 강했던 종목들은 살짝 밀리면 그 다음 날에 바로 치고 올라가면서 확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격 전략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가격을 지금 싸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아마 가격 전략을 좀 더 편안하게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SKC 솔믹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일 표역 종목이었던 SKC 솔믹스 일단 수익률은 장중에 한 3,600원 정도 매수하신 분들이 어제 장중에서는 1.7% 정도 상승을 했다가 좀 미비하죠. 지금은 이제 한 15원 정도 약간 밀려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뭐 많이 밀린 거는 아니에요. 차트를 보게 되면 상승 후 횡보죠. 지금 시장이 대체적으로 지금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하락 종목 수가 2배 더 많을 겁니다. 코스닥도 지금 871개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원자력 테마 빼고는 뭐 웬만한 종목들이 지금 다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종목들이 대부분 빠지게 되면 어디를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냐? IT입니다. 결국은 IT인데 이런 식으로 얘도 별로 빠지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내일이든 모레든 오늘 미국 시장이 열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거나 상승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 오늘 빠졌던 부분들은 내일 다시 엎어서 다시 올라가겠죠. 이런 흐름들이 주성엔지니어링도 있었고 AP시스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 중에 이제 삼지전자도 있지만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기서 쭉 빠졌다가 다시 이게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는 살짝 밀리지만 시장이 다시 오를 때에서는 이렇게 콱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성엔지니어링도 2월 4일 날에 여러분들의 추천한 가격대가 7,080원이었는데 그때 가격에서 사신 분들은 그때 가격 딱 현재가 그때 딱 들어올 때 얘기했던 종목이죠. 그래서 7,080원에 매수가 됐을 거고 그때 대비 지금 10.8%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5% 이미 충분히 수익을 줬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눌려도 다시 이렇게 칠 수 있는 흐름들이 SKC 솔믹스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시장이 지금 약간씩 흔들려서 그렇지 결국은 다시 이쪽으로 틀면서 시장도 올라가면서 SK 솔믹스도 다시 윗방향으로 틀 거다. 그래서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 중에 1월 29일 날에 이제 삼지전자 제가 요거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사실 이거는 그때 공개 방송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었어요. 5G가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5G가 28GHz 정말로 진정한 5G, 정말 속도도 빠르고 많은 사람들이 연결할 수 있고 벽을 통과할 수 있는. 근데 중국에서 얘기하는 그 5G는 가짜, 반쪽짜리 5G면서 벽도 통과를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송도 못하고 속도도 빠르지도 않는 거의 뭐 4G하고 속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용하고 있는 것도 지금 중국에서 상용한 거랑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왜 우리나라는 기술이 있는데 왜 그러면 왜 느린 5G를 하느냐? 원래 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법니다. 원래 처음부터 좋은 기술을 내보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팔질 않고요. 정말 좋은 거를 딱 개발을 해놓고 안 좋은 것부터 풀어가지고 돈을 벌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뭐 그 컴퓨터도 그렇고 인텔도 똑같습니다. 정말 좋은 슈퍼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성능을 다 빼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정말 좋은 슈퍼카를 만들어 놓고 성능을 다 빼가지고 이제 하나씩 옵션을 붙여가지고 팔죠. 원래 기업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욕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그 진짜 진정하게 빠른 그 5G는 우리나라밖에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 통신 장비주들은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삼지전자는 원래부터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이제 공개 방송에서 자주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도 7%대 수익을 냈지만 욕심을 가지고 가는 분들은 절반을 팔고 나머지 부분을 한번 욕심을 내봐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도 11,000원, 12,000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갈 거다 그랬는데 어제
11,000원을 일단 돌파를 했어요. 지금도 뭐 11,250원, 오늘 장중에 11,600원인데 아주 추세는 꺾인 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고 가져가신다라 그러면 꺾이기 전까지, 그리고 만약에 그 꺾이기 전까지라는 게 뭔가가 궁금하면 혹시 갖고 있는 분들은 혹은 조정받을 때 공략하실 분들은 제가 오늘 공개 방송 때 삼지전자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아직 안 팔았습니다. 뭐 3에서 5% 팔았습니다. 뭐 다 상관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공개 방송에 오시면 제가 삼지전자에 대한 다시 코멘트를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좀 이따가 11시서부터 공개 방송 샘플러스 할 때 들어오시면은 제가 요거에 대한 리뷰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주서인지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고, 네, AP 시스템. 자, AP 시스템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표역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 중에서 수익률을 좀 미비해가지고 괜찮다. 뭐 이거 수익률 그때 당시 이제 1점 뭐 몇 프로, 2.2% 뭐 몇 프로 안 돼가지고 좀 더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요게 이제 SKC 솔미스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이게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뭐 이렇게 큰 수익이 없거나 막 이렇게 되다가 어제 한 방에 5% 올라가면서 결국은 5.7%의 수익률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단기 매매할 때에서 줄 수 있는 3에서 5%의 수익률을 줬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 이것도 여러분들 이걸 더 가져가고 싶은데 이걸 지금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지금 팔고 조정받을 때 다시 사야 되나 이게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공개 방송에 들어오면 질문하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코멘트 또 해드릴 테니까 공개 방송 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일 표역 종목까지 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하나마이크론 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하나마이크론은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얘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재료 부품 이렇게 되고 있는 종목인데, 자, 하나마이크론 전에 네페스하고 SF 반도체를 먼저 봐야 돼요. 자, 네페스는 시스템 반도체고요. 얘는 지금 많이 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최근에 조정받았다 다시 움직이는데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죠. 지금 정부에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제약주 이런 쪽들을 이제 육성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강세를 보여준 것도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어차피 그런 뉴스들은요 올해 내에서 100번 정도 나올 겁니다. 그 중에 하나 나왔다라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작년에서도 그 얘기 계속 했던 거고, 삼성전자도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전 세계가 또 그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100번 더 다 나올 이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게 한 번 나왔으니까 끝났다, 내지는 재료 소멸이다,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반도체 장비주들은 계속 실적들이 좋아질 거고요. 앞으로 자율주행을 하든, 그 다음에 앞으로 스마트 시티를 하든, 아니면 우리 생활에 반도체에 대한 요소가 계속적으로 더 많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비,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의 이슈들을 계속 나와주면서 실적도 같이 동반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페스 괜찮고요. 그다음에 SF 반도체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인데 여전히 강세로 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인데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추세를 이미 돌리고 있어서 지난주 이제 PCB 관련주도 참 잘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지만 시스템 반도체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D램,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PCB 이거에 이제 상관관계를 얘기를 좀 해드리면, PCB는 판때기,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 이게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CB는 땅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랑 그 다음에 D램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CPU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텔의 그 고사양의 CPU가 아니고 우리가 냉장고를 작동시키는, 아니면 자동차를 작동시키는, 아니면 핸드폰을 작동시키는, 물론 핸드폰도 고사양의 CPU지만, 아니면 마우스를 작동을 시키는, 아니면은 네오콘을 작동시키는, TV를 작동시키는 그런 CPU. 그러니까 좀 단순한 것도 있고 약간 조금 복잡한 것도 있는데 그런 거를 하는 이제 CPU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 명령을 이제 수행하는 그런 이제 CPU 같은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D램은 그걸 이제 저장하고 기억을 저장했다가 저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기억을 아예 저장을 해서 그 데이터를 저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저장했던 메모리를 CPU에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건물을 지어 올리는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랑 D램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 내에서는 이렇게 그 시스템 반도체랑 그다음에 D램, 그다음에 PCB 관련주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움직여 줄 건데, 지금 한미 반도체도 이미 추세를 돌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봤던 네페스도 다시 강세로 와주고 있고, SF 반도체 원래 강했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얘도 이미 돌려놨습니다. 이미 추세를 돌려놓은 거예요. 지금 밀리지만 한번 보세요. 이 얘기가 맞나? 이게 이렇게 죽는 게 아니고요. 이 추세를 하나마이크론 길게 보게 되면
완전 바닥에 있죠. 이미 추세를 돌렸습니다. 이런 종목은 절대 죽질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떠 있는 종목을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종목으로 지금에서 샀을 때에서 물려가지고 이렇게 빠져갖고 고생하는 게 아니고 이런 데서 물려는 게 차라리 수익 내기가 정말로 쉽구나. 왜? 이거는 절대 개인들이 건들지 않습니다. 바닥 대비 3,500원 있던 종목이 지금 108% 올라가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무슨 간땡이가 뭐갖고 이걸 사겠습니까? 절대 안 사요. 그래서 근데 지금 시스템 반도체는 지금 대세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봤듯이 네페스라든지 그다음에 SF 반도체, 하나마이크론도 대장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꺾이지 않고 오늘은 3% 빠지지만 이 3% 빠졌던 게 내일에서는 바로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시장도 마찬가지 정고점 돌파 패턴이고 하나마이크론도 지금처럼 내려오게 되면 그래서 이건 매수 가격을 지금 수정을 할게요. 지금 6,760원, 50원 왔다 갔다 하는데 6,680원까지는 그냥 사셔도 제가 볼 때에서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6,780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물론 그렇죠. 지금도 지금 뭐 50원 이렇게 50원, 60원, 70원, 80원까지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거기까지는 사셔도 상관이 없다. 어차피 물려도 어차피 이거는 기가 외국인들이 시스템 반도체 땡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하나만 더 보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실리콘웍스 오늘 정도에서 이제 양봉이 나올 수 있는 타임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시장 자체가 지금 흘러내리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시장이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 987개가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이 왜 빠지는 거냐?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라 시장이 이제 빠지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눌리고 조정받는 건데 이럴 때에서 이런 종목을 잡아가야 돼요. 그래서 강하고 떠 있는 종목에서는 하나마이크론 같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패턴을 잘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게 뭐 지금 16,000원, 17,000원에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런 게 아니고 바닥에서 대가리를 들고 그러니까 바닥에서 강하다는 얘기죠. 바닥에서 강하게 들었던 종목이 조정받으면 바닥의 돌파 패턴을 하나를 사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실리콘웍스처럼 바닥에 있는 거, 말 그대로 그냥 지금 바닥에서 별로 올라가지 않는 거. 그래서 바닥에 있는 패턴은 이제 실리콘웍스 같은 거. 그래서 원래는 오늘 시장이 만약에 양봉이 나오거나 좋았다면 아마 실리콘웍스가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치면서 주성엔지니어링이나 AP 시스템 같은 이런 흐름들을 오늘 어제 있었던 요 흐름들이 아마 오늘 나왔을 텐데 오늘 지금 시장이 빠지니까 그렇죠? 오늘 코스닥 종목들이 지금 보니까 딱 1,000개 빠지네. 이런 식으로 코스닥 종목들이 대부분 빠지는데 이럴 때에서 여러분들이 종목 교체를 한다라든지 종목을 사겠다라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에서는 시스템 반도체나 아니면 PCB나 아니면 반도체 장비주 쪽에서 이런 식으로 정고점 돌파 패턴에서 조정받거나 아니면은 바닥에서 아직 못 움직였던 이런 패턴들을 공략하는 게 앞으로 일주일 동안 볼 때에서 아마 결과가 나온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일주일 동안에서 결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시장은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것은 그냥 제가 볼 때에서는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흔들리는 거니까 여기서는 좋은 종목들 여러분 한번 가셔가지고 결과 좋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의 표육 종목까지 다 리뷰를 일단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하나마이크론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빠질 때 오히려 이런 좋은 종목을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점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위원님과 방송 중에 지금 함께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격 전략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히 말씀해 드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제시를 해주시니까 이 점들 모두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원님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볼 텐데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전화 연결이 와 있네요. 자, 전화 연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 네, 자, 셀트리온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17만 5천 원에 10%인데요. 27만
17만. 17만 5천 원에 10%. 10%요. 그래요. 자,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에 이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램시마에 대한 이제 판매에 대한 얘기가 뭐 내년서부터 아니 올해인가요? 일단 미국에서 이제 판매가 이제 조만간에 이제 이루어질 거다라는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얼마 안 됐어요. 아, 얼마 안 되셨어요? 예. 자, 일단 제약주의 특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흐름을 좀 살펴드리게 되면 이미 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016년도서부터 굉장히 강세 흐름을 좀 계속 보여줬고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 회사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그 제약주의 강세 흐름을 불러 일으켰던 1등 공신이기도 하고 회사 자체가 원래 좋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2017년도, 2018년도에서 셀트리온이 없으면은 간첩이 정도로 제약주에서 개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네. 뉴스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그러니까 상황들이 어떠냐면 개인들의 그 매수 단가는 지금 30만 원 이상에서 물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30만 원에서 물타기 해가고 왜냐면 회사는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램시마, 뭐 허준마 뭐 이렇게 해갖고 이슈가 계속 나오니까 25만 원에도 물타기하고 22만 원에 물타기하고 아마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또 금액도 큰 사람들이 여기 다 물려가고 아마 단가가 25만 원, 27만 원에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 자리를 회복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를 빠져나오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 금액 큰 사람들 여기 막 몇십억도 들어가거든요. 제가 뭐 강연할 때에서도 여기다 10억 이상 들어가는 사람들 꽤 많이 봤어요. 대신에 그 사람들의 가격대들은 30만 원, 32만 원이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 그때 당시 위험하니까 팔아야 된다, 조심하라 얘기했던 부분이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이 빠진 상태에서 뭐 미국 판매에 대한 지금 호재 때문에 움직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기관 투자자들이 팔고 다 나왔다면 얘는 지금 그 이슈에도 안 움직였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지금 그래도 움직여주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왜 움직이면 기관들이 아직 못 팔고 물려 있어요. 네. 제가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들은 여름 되면은 날씨 따뜻해지면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지만 그나마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나마 아직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기관 투자자들이 아직 팔고 도망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물려 있어서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는 건데 그래도 제약주의 흐름들이 여름에서는 힘이 많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한 20만 원에서부터 그래서 셀트리온은 20만 원에서 한 절반 팔아주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 22만 원 정도에서 또 절반을 또 팔아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그때 다시 한번 상담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치를 보게 되면 이렇게 N자형이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여기까지 보고 있다가 갑자기 약해져 버리게 되면 기관들이 팔고 나가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만 원 정도서부터는 어느 정도는 좀 챙겨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은 매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매도를 갑자기 하겠다라 그러면 기관들의 매도를 잘 봐야 돼요. 보면 지금 기관들이 매도할 생각은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셀트리온 보면은 지금 수급창에 보게 되면 지금 기관들이 어제도 13만 주 사고 그저께 17만 이렇게 사죠. 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산다는 얘기는 조금 더 땡겨 올렸다 얘네들 팔겠다는 얘기니까 이런 식으로 기관들이 그러니까 오늘 뭐 9천 주 파는 거 이거 파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막 20만 주, 30만 주 매도하면 그때서부터 같이 매도하면 돼요. 기관들하고. 네. 아셨죠? 네네. 네, 그렇게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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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은요, 알파홀딩스입니다. 자, 알파홀딩스. 아직 전화가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자, 알파홀딩스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매수 가격은 11,900원이시고, 비중은 30%. 자,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도 섹터가 이제 얘도 시스템 반도체인데, 과거에서는 이게 세력주 패턴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파홀딩스 차트를 보면, 2016년도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너무 강하게 항상 모든 주식은 이렇습니다. 바닥에서 6,000원, 그러니까 여기가 7,000원, 7,000원짜리 종목이 7,000원짜리 종목이 한 4만 원 갔으면은 대략 한 390% 갔네요. 그렇죠? 390%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많이 올라갔으면 그거에 따른 이제 많이 빠지는 구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한 2년 정도 빠졌으면 이제 바닥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아직 바닥을 치겠다라는 시그널은
딱히 없습니다. 아직 딱히 없어요. 지금 매수하실 가격대가 11,900원이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시스템 반도체가 괜찮기는 해요. 뭐 정부에서도 계속 육성하겠다는 얘기 나오고 거기서 삼성전자에서도 계속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도 투자하겠다, 뭐 하겠다 하기 때문에 분명히 좋아지긴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는 하나마이크론, 넷패스, 그다음에 SF 반도체는 작년부터 얘기했던 거 많이 올라갔지만 더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요 정도 위주로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알파홀딩스는 그거에 비해서 약간 지금 패턴이 좀 틀려요. 이미 벌써 강한 종목들의 특징은요. 시스템 반도체라면 이미 그러니까 종목들은 강한 쪽이라면 이 앞전에 나왔었던 있죠. 지금 알파홀딩스의 이 10월 달의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10월 달. 그러니까 62선 돌파를 하거나 대가리를 한번 들었어야 돼요. 최근에 한 달, 두 달 동안 해서 지금 시장이 나는 IT의 주도주다라는 거를 보여준다라 그러면 자기의 그거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나는 약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아직 주도주는 할 생각이 없어라는 이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파홀딩스 좀 그래요. 그래서 이미 강한 종목이라면 이런 식으로 61선을 타서 강한 흐름을 아예 가지고 있거나 아예 그냥 지금 아예 그냥 강하거든. 나는 강하다라는 걸 아예 보여주거나 이거 아까 전에 이거 3% 빠졌던 것들은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3% 빠졌던 것들은 지금 종목을 보게 되면 오늘 종목들이 대부분 뭐 3, 4% 지금 LG노텍도 4% 빠지고 이래버리니까 오늘 아까 전에 장중에 갑자기 종목들이 확 빠졌거든요. 아무래도 아마 장중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아마 그런 아까 제가 오다 보니까 이제 확진자 뭐 그런 얘기가 뉴스가 또 나왔던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이제 그런 호재 그런 장중에 그런 악재로 인해 가지고 나왔던 게 아니고 근데 그런 악재는 나오게 되면 다시 소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아까 장중에 흔들렸을 때 좀 전에 빠졌을 때가 뭐 IT 대형주가 됐든 IT 부품주가 됐든 하나마이크론 같은 이런 종목들은 절호의 저점 매수 타이밍이 기회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돼요. 왜냐면 미국 시장이 빠질 생각이 없거든요. 미국 시장 마찬가지 뭐 일본 시장도 중국 시장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약하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흔들리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올라가는 종목들이나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뭐 주성인지니어도 마찬가지. 주성인지니어도 최근에 보게 되면 이렇게 강한 흐름들이 있었죠. 그리고 뭐 원익 IPS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을 찾아보게 되면 이 앞전에 이렇게 강했던 흐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강했던 흐름들은 바닥 대비 이렇게 머리를 들어주는. 그러니까 딱 표현이 이거죠. 머리를 들어줘야 돼요. 최근에 2, 3개월 동안에서 머리를 들어주는 흐름들이 있었던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지 계속 머리를 숙이고 있는 종목들은 나는 약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파홀딩스는 계속 약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에서는 함부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차라리 시스템 반도체들이 제대로 강하게 움직이길 바라서 차라리 넷패스가 여기에서 아주 제대로 강하게 움직여서 36,000원을 돌파를 해서 강하게 아예 그냥 뚫어버리라고 쿵 하고 그냥 뚫어버리거나 넷패스가 정고점을 뚫어버리거나 아니 하나마이크론도 얘도 강한 종목이니까 여기에서 이 정고점을 뚫어가지고 계속 뭐 8,000원, 9,000원, 만원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면 그러면 알파홀딩스도 나도 시스템 반도체인데 나도 한번 가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에서 차라리 추가 매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강한 시스템 반도체가 먼저 가야 돼요. 그래서 1등주가 먼저 가고 2등주 먼저 가고 3등주 먼저 가고 그다음에 4등주 가고 꼴등주는 얘가 이제 나중에 간다. 그래서 이거는 보유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입니다. 한번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예,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세요? 저기 후성이요. 네, 후성. 예. 8,860원에 20%인데요. 그걸 장기로 가져갈 수 있나 했어요. 8,860원에 20%. 예. 장기론 가져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왜 안 팔았어요? 이거 최근에 산 거 아니고 그때 방송 보고 하신 거죠? 예. 전문가님 말씀하실 때. 그 팔았어야죠. 이 방송을 만든 이유가 2015년도부터 이 방송이 만들었던 건데 제가 잠시 딴 데 갔다 오느라 잠시 쉬었었어요. 그래서 예. 1기서부터 계속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2기에서도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이 방송은 여러분들한테 단기로. 왜냐하면 이거를 이끌어줄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처럼 상담을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지만 방송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3%만 수익이 나더라도 팔아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겨요. 아셨죠? 이거는 꼭 예.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3에서 5% 정도 수익만 나면 그 3에서 5% 팔려고 그러면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 만약 1,000만 원이면 300만 원을 3%일 때 팔고요. 예. 또 4%일 때 또 300만 원을 또 팔아요. 5%일 때 또 300만 원 팔면 100만 원 남죠? 예. 그건 이제 알아서 이제 막 국구를 먹으면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잘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파시면서 가면은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은데,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얘기는 뭐 시장이 뭐 나쁠 때에서나 굉장히 좋은 얘기인 거고, 지금 시장이 약세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계속 강세장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성 같은 경우 물렸어도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갈까요? 네,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아우, 많이 먹었었는데 못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먹었었는데, 그렇죠? 예. 사람이 원래 그래요. 더 먹을 것 같으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사람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원래 사람이 그렇다고요. 원래 사람이 화장실 급할 때에서는 화장실 들어가기 전만 하더라도 막 100만 원을 주고 싶더라도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갔다 오고 나면 무슨 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지나면 후회하면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식은 대응의 영역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타이밍과 대응의 영역에 있는 게 타이밍은 주식 매수하는 타이밍, 대응은 이제 손절하는 타이밍, 매도하는 타이밍 뭐 등등의 이제 타이밍인데 지나고 나서는 전혀 그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지난 건 지난 거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손절가는 얼마 정도 해야 될까요? 손절가는 제가 볼 때는 한 지금 단기로 볼 때는 8,600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좀 조금 길게 보면 8,000원. 예. 네, 그렇게 손절선을 잡으면 되고 이건 다시 움직일 거니까 일단 보유하셨다가 다시 올라올 때 욕심 안 내고 다시 챙기시면 됩니다. 얼마 정도에 매수해야 될까요? 단기는 자 제가 이거는 말로 하면은 좀 복잡하니까 자 단기는요. 자 보세요 그림으로 여기 이거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제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요 지금 여기 칸들이 다 단기 저항 라인들이에요 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초단타로 팔겠다 그러면 9,000원이고 아니 난 조금 초단타보다는 조금 더 팔고 싶다 그러면 여기고 그거보다 난 좀 더 길게 그러면 9,200원이고 조금 더 길게 그러면 뭐 9,400원이고 아니 난 더 난 9,500원이고 아니 난 정고점까지 이게 다 목표치예요 이게 다. 예. 이게 다 목표치고 그러면 아주 초장기로 온 목표치가 얼마냐? 13,000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2년 뒤. 2년 뒤요? 네, 2년 뒤. 2년 뒤. 근데 2년 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2년 가져가도 될까요? 자, 그러면 제가 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왜 이게 방송에서 단기로 대응하시면 2년을 가져가는 가운데에서 7,000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요? 7,000원까지 내려가게 되면 22% 빠집니다. 예. 1억 들어간 사람이 2,200만 원을 날렸다가 다시 회복하면서 올라가면서 13,0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기로 할 건지 중장기로 할 건지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 방송에서 대놓고 그냥 이 지금 실전맘의 정수 시즌2는 단기로 대응하셔라. 팔고 나서 날아가면 빠이빠이 보내주면 됩니다. 왜? 또 종목을 또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은 물릴 일이 없어요. 아셨죠? 아유,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막 고민이 되죠. 이거를 그래서 단기로 매도해야 될까, 장기로 가져가야 될까.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빠지면 아유 단기로 할 거, 올라가면 아유 그냥 장기로 가져갈 거. 이렇게 그래요. 뻔하기 때문에 예. 그냥 저는 그래서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은 그냥 단기로 대응하시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말 이게 어이씨 그냥 팔아버렸더니 10,000원 넘어가 버렸네. 어이씨 10,000원만 간 줄 알았더니 11,000원 가버렸네. 그러면 아쉽죠? 그러면 제가 다른 종목 또 줄 테니까 그거 또 사가고 또 수익 내면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회사의 재무 상태는 괜찮아요. 괜찮은가요? 네.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조금 안 나와서 그렇지 괜찮아요. 적자라는 회사 아닙니다. 부도 절대로 안 나요. 예, 감사합니다. 자, 보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위야. 현대위안.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44,100원에 산 사람 있고요. 44,500원. 44,100원. 100원. 44,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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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4,100원에 비중은 5%. 예, 45,100원에 산 사람도 있고 이래요. 아니,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그때 산 것도 있고 이때 산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 현대위안은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짜리 자동차 부품주죠. 최근에 이제 현대차 공장이 뭐 멈췄다라는 소식 때문에 뭐 다소 흔들릴 것처럼 얘기했지만 전혀 제가 볼 때는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다시 이제 재개한다는 소식이 다시 나오면서 자동차 부품주랑 함께 자동차들주들도 다시 올라섰는데 일단 현대위의 지금 차트가 그렇게 딱히 지금 좋은 차트는 아니에요. 지금 흐름이. 현대위아가 지금 흐름을 보게 추세 방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약간 상승을 트는 흐름을 좀 보여줬다.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확 빠졌다가 반등 줬다가 다시 한 번 더 밑으로 밀리거나 박스권을 줄 것 같은 모양새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단기적으로 일단 한번 팔았다가 다시 싸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나쁘진 않지만 제가 볼 때는 한 46,000원에서 조금 팔고 그다음 47,500원 또 한 번 팔고 그렇게 해서 한번 두 번 나눠가지고 여기서 두 번을 한번 팔았다가 다시 내려오면 한 43,000원 이하에서 싸게 다시 한 번 더 재공략을 한번 해보세요. 얘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페노션인데요. 20%고요. 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면 뭐 재무상 문제가 있나요? 자 매수 가격이 얼마 하셨죠? 5,470원이요. 5,470원. 이거 네네. 많이 내려왔네요. 예. 5,470원이면 작년에 사신 건가요? 재작년? 네네네. 오래됐어요, 좀. 그렇죠. 좀 오래되셨죠.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차트에서 많이 속을 수가 있는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길게 보면 이게 이 뒤에 있는 차트들 때문에 이게 감자해가지고 차트가 이렇게 된 건데 하이닉스도 이래가지고 좀 차트 속임수가 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뒤에 거는 이제 잘라버리고 여기만 봐야 돼요. 여기만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지금 바닥에서 2,700원짜리가 이게 시가총액이 이게 작지가 않아요. 2조짜리 종목인데 지금도 이게 2,700원짜리 종목이 6,800원까지 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하게 된 건데 적당 조정이 한 요 정도 선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요 정도. 왜냐면 이게 올라간 폭이 한 중심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사신 자리를 보니까 5,470원이면 여기에서 조금 높게 들어가셨어. 그렇죠? 예, 좀 높은 줄 알아요, 저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조금 예. 섣불리 좀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서 좀 약해졌을 때에서 좀 잘랐어야 되는데 이제 손실이 크다 보니까 이제 못 자르고 지금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추세 방향은 계속 아직 하방향을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닥은 안 치겠지만 어느 정도 내려가거나 이제 하단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다시 올려치긴 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 이건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요 지금 세력들이 그러니까 기가 외국인들이 가지고 노는 현금 인출기 같은 종목이에요. 아, 예, 예. 무슨 얘기냐면 이게 2조씩이나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바닥에서 이렇게 사요. 예를 들어서 뭐 말은 안 되지만 1조를 사. 그렇죠? 1조를 사서 올라가면 1조에서 수익 많이 났네. 우리 한번 팔아보자. 막 팔아. 그리고 나서 많이 팔았으니까 우리 한번 밑으로 때려 싸게 한번 사보자. 밑으로 계속 뺍니다. 1년, 2년 동안 예. 빼면 이거 말이 그렇다는 얘기. 이거 제가 그냥 소설 쓰는 거예요. 소설 쓰는 거. 예. 쭉 빠지면 얘네들은 또 바닥에 또 사가지고 또 다시 땡겨 올려요. 그게 2조씩이나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2년에 한 번씩 5천억씩은 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페노션이라는 종목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전문가님 지금도 바닥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지네들끼리만 움직여요. 막 시장이 빠져도 막 올라가. 지금 추가 매수하면 안 되겠네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지금 얘네 세력들을 지금 그러니까 계속 얘네들이 매수한데도 불구하고 전조점이 깨었다는 얘기는 매집은 계속해요 얘네들이. 그런데 밑에까지도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과거 흐름을 보게 되면 시장이 빠져도 얘는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거나 시장이 올라가도 얘는 빠지는 그러니까 청개구리 같은 흐름들도 있고 아니면 시장이 올라갈 때 똑같이 올라가기도 하고 해서 얘네들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아마 보여줬을 거예요 아마 얘네들은. 근데 지금도 그런 어떻게 흐름들을 대치를 해야 보여줘요. 할까요? 네? 어떻게 대치를 해야 해요?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그냥 묻어가면은 다시 올라오기는 해요. 한 그럼 2, 추가 3년 매수는 지나면 안 된가요? 뭐라고요? 추가 매수는 안 되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세력들은요, 이 뉴스를 사용을 해서 주가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뉴스가 주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빠질 거를 생각해서 막 빼면서 악재는 다 붙여요. 뭐 코로나 사실은 뭐 해운주들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 해봤자 뭐 얼마나 뭐 이 이슈가 있겠어요. 물론 이제 뭐 전 세계 뭐 물동량들이 많이 뭐 줄어들었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빠질 수는 있지만 사실 그 부분들은 이제 올 봄 지나면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 사라질 것 같거든요. 봄이 지나면 원래 날씨 따뜻해지면 원래 병들이 다 사라져요 원래가. 예. 자 그러면 얘네들이 급반등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보다는 그냥 관망하고 보유한 것만 가져가고 있다가 얘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을 주거나 올라갈 때에서는 빠졌다가 이걸 돌파하면서 62선 일단 돌파를 해야 돼요. 대형주들 62선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61선 일단 돌파를 하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저 61선은 하웨이트 할 때에서는 그냥 얘는 냅둬야 돼요. 나쁜 종목 아니고 망할 종목도 아니고 분명히 다시 바닥치고 올라가겠지만 아직 저점이라는 부분이 여기가 이제 가바닥이라 그러는데 3,785원이 가바닥이 될지, 그러니까 진바닥이 될지 지금 일단 가바닥은 찍었고 내려왔다 올라가면 이게 진바닥이 될지 한번 그게 지금 일단은 필요합니다. 관망이. 그래서
한 2주 뒤에 다시 한번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진바닥이 돼서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2주 뒤에 보고 아직도 아니다라 그러면은 좀 더 지나야 돼요. 아, 네. 그럼 2주 후에 다시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2주 뒤에 한번 다시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에스코넥이요. 에스코넷? 네. 자, 에스코넷. 아유, 많이 올라갔네. 자, 매수 가격 비중은요? 아, 2,640원에 20%. 얼마요? 2,640원. 아유, 많이 올라갔다 사셨네. 네, 오늘 샀어요. 네, 그러니까요. 자, 일단 에스코넷은 기본적으로 이제 핸드폰 부품주 IT 섹터인데 이게 일자리 테마로 윌비스였나요? 그거랑 같이 과거서부터 엮여서 잘 움직였던 종목인데 네.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던 이유는 과거에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에요. 한 몇 년 됐어? 몇 년이 아니고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정부에서 이게 일자리 이렇게 엮어가지고, 근데 그게 테마가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도 일자리 테마로 같이 엮여서 움직이는데, 많이 빠졌으니까 당연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야,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가 조금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죠, 이제는? 네. 네, 근데 다행히도 아직 세력들이 안 빠져나갔네. 네.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 쭉 빠졌어요. 그렇죠? 쭉 빠지고 돌파하고 이제 N자형 상승을 정확하게 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선 매도해야 되는 자리인데 매도해야 되는 자리에서 오히려 지금 사버렸어요. 지금 잘못 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잘못 샀는데 아직 기관들도 못 팔아먹고 있고 아직 세력들도 안 나간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올려쳐서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욕심내지 말고 그냥 빠져나오세요. 이거는. 아, 네, 지금 그 가격대에서 이거를 승부를 볼 가격대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거 그럼 일단 그냥 아니면은 손절 칠까 그러고요. 아니요, 아직 손절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 얘네들이 안 나갔어요. 지금 안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더 사면 어때요? 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금의 차트 모양새로는 전고점 돌파하면서 2,800, 2,900원, 3,000원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가능성은. 네. 그런데 일단 1차적으로 여기 어디가 깨지면, 자, 2,500원이 깨지면 밑으로 2,400원이 밀릴 거고요. 그래서 2,500원이 깨지면 절반은 손절해야 되고 2,400원이 깨지면 그 다음 자리는 2,200원으로 밀릴 거고요. 2,200원이 깨지면 그때는 1,800원, 1,600원도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애가 많이 빠지는 자리는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느냐? 1,600원까지 빠지면 마이너스 30%까지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 못 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요약 정리만 해드리면 아직 차트는 강하다.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세력들은 2,800원, 2,900원 돌파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유한 것만 가지고 있다가 수익이 나면 일단은 팔아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와중에서 2,500원이 깨지면 절반 손절을 2,400원이 꺼지면 전량 다 일단 손절하는 게 유리합니다. 네네. 예, 그걸 하지 않으면 그때서는 10%, 20%, 30% 손절을 못하는 상황이 나와요. 아, 네. 아셨죠? 근데 아직까지 차트가 강하고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 잘 챙겨서 빠져나오시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상담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좀 이따가 11시서부터 해서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하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아마 흔들리는 이슈가 제가 아까 나올 때에서 아마 그 이슈가 있어요. 제가 지금 뉴스를 보지 못하지만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시장이 잠깐 흔들렸던 흐름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결국은 예전에서도 북한에서 미사일 날리면 잠깐 흔들렸다 다시 움직이죠. 지금 시장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아직 그렇죠. 꼬랑지 달리죠. 이렇게 꼬랑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전에 흔들릴 때에서 저점 매수 타이밍이 됐었던 걸로 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수급도 제가 잠깐 볼게요. 수급도 보면 와장창 매도하지는 않네요. 기관 외국인들이 와장창 매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후장에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까 불안하신 분들, 그다음에 종목 상담을 더 받아보고 싶다. 내지는 삼지전자, 주성엔지니어링, AP시스템, 옵토론텍 이러한 종목들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그런 종목들 다시 조정받으면 그런 종목들을 딴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좀 이따가 제가 공개 방송할 때 마구마구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방송이 끝났다고 해서 아쉬워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료 공개 방송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방송이 끝난 뒤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기다리시면 위원님과 함께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요?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실전 매매 정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